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넣으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소식부터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7일 오늘이죠. 인천 강화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자, 특히나 최근 나흘간 강화도에서만 모두 5건의 확진 사례가 나와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로써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총 9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5건이 강화에서 발생해서 강화군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네, 강화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첫 확진 8일째였던 지난 24일 송해면의 농장을 시작으로 25일 부른면, 26일 삼산면 성모도와 강화, 그리고 이날 하전면 사례까지 지난 나흘 동안 매일 한 건씩의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인천 강화군을 휩쓸면서 강화군 농가대지의 33%에 해당하는 15농가, 12,584두가 살처분했거나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돼지열병이 자칫 농가 밀집 지역으로 침투할 경우 피해는 훨씬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요, 내일 28일 정오부터 경기 북부 권역의 축산관계 차량의 다른 권역 이동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내일 정오 일시 이동 제한 조치 해제 전까지 농가와 도축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일제 소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세계 동물보건기구와 그리고 각국의 농업 관련 부처에 신고된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속도는 주변국에 비해 빠른 속도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한국의 돼지 농가가 비교적 좁은 공간에 몰려 있어서 빠른 확산에 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부 차량이 여러 농장을 좀 돌면서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아직 확전 판정이 난 농장이 남쪽으로 좀 남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대 2주에 이르는 만큼요. 앞으로 보름 이상은 관리를 더욱 강화해서 경기 남부나 충청 등지로 확산되는 것만큼은 막아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이 벌써 9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가락동 365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 양배추와 대추 그리고 대파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가락동 농산물 시장 어떤 분위기인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본격적인 경매 상황을 전해드리기 전에요. 오늘이 바로 가락동의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가락동의 경매 분위기는 어떤지 먼저 좀 분위기를 살짝 먼저 짚어볼까요? 제가 소매 매장으로 자리를 좀 옮겨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대파 또 도소매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인데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명진상의 민호안기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는 누구실까요? 누구예요? 제 부인입니다. 아이고, 부인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정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사장님, 명절 전과 후가 가락동이 좀 아무래도 분위기가 확 달라졌거든요. 예,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먼저 짚어주세요. 네. 명절 전에 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온 데다가 또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물량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맘때면 네. 채소값이 좀 하락 시세가 돼야 되는데 지금 평균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날씨가 좋아서 날씨 관계로 아마 야채값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좀 이 가락동의 좀 흐름까지 함께 좀 짚어주셨는데요. 사장님 하지만은 지금까지는 경매 흐름은 좀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 네, 평소하고 좀 다른 흐름이에요. 아무래도 좀 태풍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판매는 잘 되고 계시나요? 어때요? 예,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요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우리 저기 사장님 어떻게 좀 뭐 요즘에 사실 좀 소비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짚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좀 채소 분위기 좀 어때요? 괜찮은 편이에요. 잘 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 소비자들이 좀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좀 어디에 많이들 좀 납품을 하시나요? 좀 채소들을? 마트하고 재래시장을 주로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네. 네. 오늘만큼은요 우리 사장님이 방송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주부님들 맛있는 쪽파 김치 많이 담궈 잡수세요. 노화 방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맛있게 드세요. 제철입니다. 네. 네. 쪽파 많이 먹으면 누구처럼 이뻐진다고요? 미인처럼 예뻐집니다. 미인 어디 있어요? 잠깐만 일단 미스 코리아. 자, 아버지 미스 코리아가 옆에 있고 그다음 우리 사모님이 있어요. 누가 이뻐요? 우리 사모님이 이쁘죠. 예. 좀 다담다담거리시는데 같이 또 오늘 또 들어가셔야 되니까 예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아무쪼록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많이 판매하세요. 네. 자 전반적으로 지금 경매 분위기는 우리 경매사님한테 먼저 좀 살짝 좀 짚어볼게요. 경매사님 잠시 모실게요. 네. 일단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소매 매장에 지금 먼저 제가 분위기를 좀 살펴봤는데. 분위기는 어쨌든 뭐 좋아요 지금 흐름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추석 명절 이런 이후에는 항상 소비가 좀 둔화돼 가지고 이런 시장이 경기가 좀 침체되는데 올해는 다행히 그 태풍 영향인 것 같아요. 그 산지에 비가 자주 내리고 해서 물량도 감소하고 아무래도 물량이 적어야 그 시세도 좀 높게 되고 이제 소비도 잘 되는 편이라서 다행인 걸로 그 여겨집니다. 그 네. 소비는 좀 활발하고 시장은 분위기 괜찮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답게요. 지금 가락동의 경매 분위기 역시도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매사님이 딱 얼굴만 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경매사님 등장하시면은 아 양배추 소식이구나를 아실 것 같아요. 예, 네. 잠시 후에 우리 경매사님과 함께 또 양배추 경매 상황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지금부터는요.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죠. 네, 과일 1,382톤, 과일과채 989톤, 일반 채소 4,529톤 반입됐습니다. 총 6,901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168톤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자, 시금치는 44.36톤 반입이 됐네요. 어제는 42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2.3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시금치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9,674원, 최고가 25,800원, 최저가는 16,500원에 낙찰됐고요. 오늘 19,674원 평균가인데 어제는 18,000원대 시세였습니다. 어제보다 1,121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요. 9월 23일 가격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2만 원대 시세를 형성했었는데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소폭 떨어지면서 17,000원대 시세,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소폭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가격 19,674원, 2만 원 가까운 시세 형성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깻잎도 보겠습니다. 38.65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40.25톤, 어제보다 오늘 물량 차이는 한 1.6톤 정도 줄었습니다. 깻잎 백숙 상품 기준 평균가 37,655원입니다. 최고가 55,500원, 최저가는 34,5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32,693원, 오늘은 37,000원대까지 시세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등락과 비교해보면 4,962원 더 오른 평균가입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봐야겠죠. 지금 보시면 21일부터 24일까지는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49,324원까지 상승을 나타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부터 바로 다음날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26일 기점으로 다시 소폭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오늘 가격 37,655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버섯도 보시죠. 181.8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179.9톤, 한 180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한 2톤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네, 느타리 버섯 2kg 상품 기준 보겠습니다. 평균가 6,405원, 최고가 8,500원, 최저가는 5,1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7,912원, 오늘은 6,405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1,507원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23일 기점부터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23일 가격 11,317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떨어지면서요. 10,000원 아래, 오늘은 6,40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욱도 보겠습니다. 12.5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3.72톤 반입이 됐었고 어제보다 물량은 1.1톤 정도 줄었습니다. 아욱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6,991원이네요. 최고가는 18,200원, 최저가는 16,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14,969원이었던 시세가 오늘 평균가 16,991원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2,022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네요. 자, 최근 일주일 동안 상황 역시나 계속해서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21일부터 26일 때까지는 전반적으로 소폭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9월 26일 가격 14,969원, 한 15,000원 정도 가까운 시세를 형성을 했었고요.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그래도 반등했죠. 오늘 가격은 16,991원이 되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18,200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는 여주시가 가장 높네요. 15,44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은 브로콜리입니다. 50.2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6.47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13.78톤 증가했습니다. 브로콜리 8kg 상품 기준 평균가 3747원, 최고가 32,500원, 최저가는 29,500원입니다. 자, 어제 27,000원대 시세였던 평균가가 오늘 3만 원까지 상승 흐름 나타냈네요. 3,674원 더 올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자, 브로콜리 8kg 상품 기준입니다. 9월 21일 가격 가장 높았습니다. 34,602원이었고요. 근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22일 기점부터 더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25일 가격 23,000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그 이후부터 꾸준히 다시 상승 흐름 잡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374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횡성군이 34,000원으로 최고가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청주시 상당구가 높습니다. 27,087원에 낙찰된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고구마도 보시죠. 149.4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175.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줄었습니다. 26.3톤 더 줄었습니다. 고구마 10kg 특품 기준 평균가 30,096원입니다. 최고가는 36,000원, 최저가는 27,5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33,206원, 어제보다 시세는 오늘이 더 떨어졌네요. 3,110원 하락하면서 오늘 평균가는 3,096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21일 기점부터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좀 가격이 빠졌습니다. 21일 가격이 37,532원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그래프는 밑으로 향했고요. 오늘 가격 30,096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확인해 보죠. 자, 당진군이 36,0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시세 형성했네요. 평균가는 천안시가 가장 높습니다. 19,75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양배추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배추 오늘 245.5톤 반입이 됐네요. 어제는 290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44.54톤 감소했습니다. 네, 양배추 8kg 상품 기준 평균가 3,466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3,700원, 최저가는 3,200원에 거래됐고요. 자, 어제 평균가가 3,013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평균가 소폭이긴 하지만 더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약 453원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 평균가 3,466원이 되겠습니다. 자,
8k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 가격 가장 낮습니다. 3,400원을 기록했고요. 22일 기점으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000원대까지 올랐죠. 23일 가격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7,100원.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다시 뚝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24일부터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어제 기점으로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오늘 가격 3,700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양배추 강원 정선군이 3,166원에 거래됐습니다. 강원 평창군은 2,967원에 거래됐고요. 강원 삼척시 2,421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최고가 4,200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태백시가 가장 높습니다. 3,26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부쩍요 좀 속쓰림도 있고요. 왠지 좀 장도 좀 더부룩한 게, 이럴 때 우리 속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 옆에 산처럼 쌓여있는 양배추입니다. 여기는 양배추 경매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배추 네. 경매사 송영종입니다. 네, 경매사님. 일단요, 와, 아니 진짜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요즘 왠지 이렇게 좀 조금만 먹었는데도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예. 네. 이럴 때 또 우리 속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양배추죠. 네. 그럼 경매사님 속은 좀 편안하신가요? 예, 저는 항상 예전에 네. 사실 위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예, 네, 이 네. 일을 하면서 양배추를 직접 접하고 하니까 자주 먹거든요. 음. 아주 튼튼한 일을 갖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튼튼한 위를 갖고 계신 우리 경매사님과 양배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일단은요, 이 경매하시면서 이제 수시로 드시잖아요. 근데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소비도 살아나고 저희처럼 양배추를 많이 찾는 분들이 늘어나야지 경매 분위기도 좋아질 텐데, 전반적으로 요즘 양배추 경매 분위기는 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나요? 네, 아직까지 그 출하 대기량이 많고 또 구가 상당히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처럼 많이 비대해져 있어서 오, 커요. 예. 그 많이는 먹고 있습니다만은 그 소진 속도가 느려가지고 그 시세도 지금 아직까지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그리 싹 좋지 않은데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요, 이제 평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네.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지금 양배추 소식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보단 지금이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전해주셨어요. 근데 경매사님 말씀하시면서 팔을 그냥 보들보들. 아니 요즘 진짜 구가 커졌어요, 양배추가요. 예, 좀 위에다 살짝 올려놓으세요. 네. 네, 근데 너무 무거워요. 네. 방송 길게 할 건데 이것도 힘이 아유 큽니다. 이거 제 머리로 떨어지면 어쩔까 싶은데요. 자, 전반적으로 오늘 가락동의 양배추 반입량부터 좀 점검해 주시죠. 네. 네, 요새 5톤 트럭으로 지금 한 40대 선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한 4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년 물당 비슷한 수준이고요. 예전보다는 소폭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경매 분위기도 뭐 평년 기준으로 봐서는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살아나고 있다라고 짚어주신 것처럼 시세는 조금 상승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기대할 법도 한데 네. 오늘 경락가 얼마 형성한 상황이에요? 네, 지금 특품은 한 4,000원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상품이 한 3,500원대 해서 예전에 한 3,000원대를 밑돌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큰 시세는 아니지만 소폭 지금 상승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경매사님 오늘 최고 경매가 얼마까지 좀 올랐을까요? 지금 4,000원까지 특품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사실 이제 평년 기준으로 봐서는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00원 미만으로 좀 가격대를 만났었어요. 그에 비해서는 그래도 3,000원 중반대를 지금 뭐 가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의 좀 더 이 시세 상승에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좀 더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지금 시세는 사실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전년도에는 물량이 감소했었는데 올해 재배 면적이 증가했고 또 이런 종자 특성상 구가 비대해진 종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강원도 전 지역에서 구가 비대해져 있다 보니까 수확량이 지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물량이 많은 편이라서 작년에는 이 시기에 세계들이 10,000원 선을 상회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3,000원, 고작 한 4,000원을 지금 못 돌고 있어서 한 반 이하
그렇게 지금 아주 형편없는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경매가 10,000원까지 형성했던 양배추가 올 시세는요 3,000원 초반대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산지에선 좀 많은 애로사항과 좀 힘듦이 있습니다, 경매사님.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산지와 소통하시면서 좋은 시세 받을 수 있도록 경매사님 좀 힘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사실 태풍이요 추석 전후로 좀 불어오면서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지역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지금 받은 상황인가요? 사실 이 육지 지역은 이제 큰 피해는 없고 이제 차기 출하될 지금 제주 지역, 전라도 쪽에 지금 영향을 많이 줬는데 저 일자 링링하고 그다음 이제 타파가 오면서 강풍 그 물폭탄이 지금 내려가지고 제주 지역에는 피해가 아주 지금 심한 걸로 지금 조사되고 있고 근데 지금 영향보다는 그거는 이제 내년 한 1월 달부터 출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영향은 지금 받지 않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받고 있지 않다. 제주도 지역은 이제 뭐 좀 뒤늦은 출하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되는 건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향후에 지금 양배추 시세가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그렇죠. 이제 근데 어쩌면 그때는 이제 좀 물량이 감소하니까 그래도 시세가 좀 상승할 걸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만 잘 극복하면 좀 나아지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힘을 냅시다. 네, 힘을 내야 됩니다. 자, 뭐 태풍의 영향이 이제 제주도 지역이 가장 컸고요. 네.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산지는 좀 어딜까요? 현재는 지금 강원도 고냉지가 지금 전량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한 다음 달 이제 10월 되면 이제 중부권 서산이라든가 경북 청송 이런 데가 좀 같이 이제 병행 출하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강원도 고냉지가 거기서 다 지금 전량 출하되고 있습니다. 제 위에 있는 저 고랭지에 있는 양배추도 지금 강원도 거죠? 좀 그렇습니다. 보면서 특징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매사님. 네, 좀 무겁지만 잠시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자, 어때요 지금 전반적으로? 예, 굉장히 묵직하고요. 네네. 올해 작황이 이렇게 다 좋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구가 지금 비대해져 있는 상황이고, 근데 단지 좀 일부 문제 있는 거는 그 시세가 없다 보니까 출하 시기가 좀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그 나이가 들어서 그 색택이 없고 또 이제 여기도 좀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갈라지는. 이거 좀 왜 그런 네, 이렇게 나이가 좀 들고 해서 좀 이렇게 갈라지고 있고 이런 안 좋은 점들이 일부 발견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는 지금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사실 뭐 10,000원 가까이 좀 나왔던 작년에 양배추가 3,000원대지만 한눈에 딱 봐도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보면 참 좋거든요. 네. 요 시기에 사실 좀 시세에 좀 도움될 수 있는 정보까지 함께 좀 전해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지금 좀 그 외에 또 문제 있는 게 요 밑에 쪽에 보면 이 물건은 괜찮은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방울이 달리는데 여기. 네, 그래 이거는 겉으로 이제 제거하면 되고요. 그 속으로 이제 이 속으로 방울이 달린 경우들이 좀 꽤 많이 올해는 특이 현상이지만 그렇게 발견돼 가지고 그것이 시장에 출하됐을 때는 거의 제세를 못 받고 물류 비용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런 물건은 어차피 지금 세가 약하니까 좀 자제를 선별을 확실히 해달라는 말씀이네요. 좋은 상품으로 네.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양배추 이렇게 좀 방울지는 이제 그런 양배추 좀 철저히 빼달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아무쪼록 지금 뭐 시세는 뭐 큰 무리 없이 그래도 좀 소폭이지만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철저히 선별하셔서 이 시기에 좀 좋은 시세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힘을 주세요. 네. 이상 양배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올해 뭐 잦은 태풍의 영향으로요. 가격이 하락한 품목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오늘 태풍 이후 작물 관리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락동 365에서는 처음 뵙습니다.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영철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MBS 전문위원 조영철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더욱더 반갑습니다. 네. 자, 태풍 피해 농가에서 올해 연달아 발생한 태풍을 두고 뭐 재앙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앞서 가락동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좀 수확기에 찾아온 태풍이라서 농민들의 시름이 더 깊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특히 오늘의 채소 양배추 주산지인 제주가 또 피해가 더 컸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주 지역 태풍 피해 규모가 지금 나온 상황인가요?
네, 사실은 이게 첫 자리에서부터 좋지 않은 네. 말씀을 올리게 돼서 정말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난 17호 태풍이죠. 타파가 강타받은 그런 제주 지역은요. 사실은 네.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그런 지역인데요. 앞서 경매사님도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네. 양배추뿐만 아니라 감자, 당근, 또 월동무와 콩, 더덕과 같은 밭작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제주농협 지역본부 보고에 따르면요. 23일 기준으로 가을 장마와 태풍의 링링 타파로 인해서 제주 지역은 당근의 경우에는 1,500헥타, 그리고 감자의 경우에는 1,130헥타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네. 이것은 각각 두 작물의 재배 면적의 60%가 예. 피해를 입은 것이고요. 네. 양배추의 경우에는 피해 면적이 2,020헥타로 굉장히 넓었는데요. 이것은 제주 지역 양배추 파종 면적의 49%에 달하는 그런 지역에서 네. 침수와 쓰러짐 그리고 유실 피해를 본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어 보고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근, 감자의 경우에는 반 이상이 지금 피해를 그러게요. 입었고 네. 양배추는 반 정도가 지금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태풍 피해를 입은 양배추 농가 병해충 발생 위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병해충은 항상 이런 그 기상지에 따른 이런 부수적인 일인데요. 네. 제주의 경우에는 태풍이 오기 전에도 기나긴 한 달 동안의 가을 장마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가 내리는 동안에 양배추와 월동 채소들의 파종 시기였는데 이 비로 인해서 파종 시기를 놓치거나 또는 파종한 종자가 유실될 뿐만 아니라 이제 싹이 나서 어린 식물들이 침수되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네. 특히 양배추 재배지의 경우에는요. 폭우로 인해서 침수와 쓰러짐이 우려됐을 뿐만 아니라 강풍으로 인해서 잎에 상처가 나거나 뿌리 돌림 등의 그런 피해도 우려됐고요. 게다가 생육이 약하거나 어린 식물체의 경우에 침수가 되게 되면 잎마른 피해, 즉 고사 피해를 입게 되고요. 뿌리 혹병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역병이나 무름병과 같은 네. 병 발생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지금 뭐 뿌리병, 역병, 무름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병을 빨리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각 병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이 이제 가을철이고해서요. 온도는 떨어지고 비 온 다음이라 습도가 높잖아요. 네. 뿌리혹병과 같은 경우에는 저온과 과습 조건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생육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뿌리에 여러 개의 혹이 발생하는 그런 피해를 일으키고요. 역병의 경우에도 온도가 떨어지고 다습한 조건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비가 올 때 흙이 튀게 되는데요. 네. 이 흙과 함께 병원균이 감염되어서 식물체에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무름병은 약간 다른데요. 습하지만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때 발생하는데 이 병은 썩게 되는 병인데 악취를 동반하는 그런 병이고요. 네. 그래서 이맘때 발생하는 대부분의 병들이 기온이 떨어지고 습도가 높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도 농가에서는 계속 좀 긴장과 또는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야겠네요. 자, 이런 병들을 좀 발견을 했을 때 초기에 좀 빠른 방제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까요? 네,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월동 채소들을 파종하는 생육 네. 초기이기 때문에요. 생육 초기에 발생하는 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 빠짐을 좋게 해주셔야 하고요. 물 빠짐뿐만 아니라 배수로 또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또 병에 걸린 개체가 발견되면 즉시 제거해서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평소에 균형 있는 시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네. 또 올해 농사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 농사도 염두에 둬야 하거든요. 그럴 때는 병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라리 연작을 하지 마시고 토양을 중성이나 약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필요하실 경우에는 꼭 전용 약제를 활용해서 방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근데 뭐 이 밖에도 당근이나 월동무 등 제주 지역에 또 다른 작물들이 있잖아요. 이 작물들에도 이런 병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당근과 같이 또는 월동무와 같이 지금 이제 파종 시기에 있는 유식물들도요. 양배추와 비슷하게 역병이나 무름병의 발생이 아주 쉬운 그런 환경이고 그런 작물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물 빠짐을 좋게 해줘야 하고요. 배수로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태풍과 같이 강풍이 불 때 바닷바람을 통해서 염분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 염분들이 강풍으로 상처난 그런 부분에 앉게 되면 입마름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물로 이 염분들을 깨끗이 씻어주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액체
비료나 또는 사종 복비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연면 시비를 함으로써 생육을 보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자, 10월에도 제주 지역에 한두 차례 지금 태풍이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마토 보겠습니다. 오늘 164.4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46.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8.21톤 증가했습니다. 토마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1,244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9,000원, 최저가 26,000원이었습니다. 어제는 29,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보다 2,037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9월 21일 17,000원대였는데요.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만 원이 넘는 가격이죠. 31,244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강원 철원군 22,281원에 거래됐고요. 강원 춘천시는 21,649원. 또 강원 평창군은 25,156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철원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53,000원이었고요. 경기 광주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31,133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배도 보겠습니다. 오늘 54.2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69.9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5.75톤 감소했습니다. 자, 배 신고 품종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26,410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32,000원, 최저가 25,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24,000원대, 오늘 26,000원대 평균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773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9월 23일이 가장 높았네요. 26,772원까지 올랐었고요. 이후에 소폭이지만 하락과 상승이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26,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전남 나주시 22,611원에 거래됐고요. 경북 상주시는 24,417원이었습니다. 경기 안성시 23,834원에 거래됐네요.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47,000원, 평균가 43,395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감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5.12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45.65톤이었습니다. 물량차 크지 않습니다. 0.5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감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21,16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3,000원, 최저가 17,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19,000원대, 오늘은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보다 737원 가격 상승했네요. 자, 사과 보시죠. 오늘 139.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58.6톤이었고요. 자, 어제보다 물량 19.14톤 감소한 상황입니다. 자, 사과 홍로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7,145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1,000원, 최저가 15,500원이었고요. 자, 어제 16,000원대, 오늘은 17,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42원 상승했네요.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충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25,000원 기록했고요. 장수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5,776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단감 보겠습니다. 오늘 42.8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39.19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3.6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단감 서촌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1,72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3,000원, 최저가 2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 22,000원대, 오늘은 21,000원대입니다. 어제보다 926원 가격 하락했네요.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25,000원, 평균가 28,880원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은 대추입니다. 대추 경락가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추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19.98톤, 20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6.0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3.9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생대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3,70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 1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27,000원대 평균가였는데 오늘은 23,000원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3,807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23일까지 상승 흐름이었고요. 24일은 다시 낮아졌다가 25일 다시 올랐습니다. 25일 가격 보시면 28,500원까지 오른 가격이었고요. 하지만 25일 기점으로 계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3,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9일부터 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9일부터 16일까지 올해 가격이 높았다가 16일부터 하락하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23,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밀양시 16,095원에 거래됐고요. 경북 청도군은 21,163원이었습니다. 경북 영천시 11,500원에 거래가 됐네요.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밀양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38,000원에 거래됐고요. 경산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6,000원이었습니다. 네, 뭐 앞서 채소 농가도 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곳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태풍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과수 농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과수나무가 쓰러지고 낙과 피해도 컸는데요. 이 대추 농가에서도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이 대추가 좀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마다 대추 낙과 죽기 그리고 쓰러진 대추나무 다시 세우기 행사 등이 좀 열리기도 했는데 올해 대추 농가는 태풍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좀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별히 금년에는 이제 과수 피해가 컸었는데요. 금년 가을이 또 예년에 비해서 강한 비와 그렇게 태풍이 더 잦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봄에는 저온이 있었고 여름에는 고온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이겨낸 대추를 포함한 과수들이 가을에 이 강풍과 폭우 때문에 낙과 피해가 컸을 뿐만 아니라 가지가 부러지는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빨랐기 때문에 대추와 같은 경우에 수확 시기를 맞추질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풍에 의해서 낙과 피해가 더 컸던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와서는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수확 작업에 적지 않은 그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폭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지고 또 강풍으로 인해서 상처가 나거나 부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전염성이 강한 곰팡이병이나 세균병에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겹쳤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쓰러진 과일나무는 좀 어떻게 관리를 좀 해야 할까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에 굉장히 강풍이 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풍에 의해서 부러진 가지의 경우에는요. 원가지에 가깝게 잘라주어야만이 다시 재생이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제거를 해주는 것이 2차 피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상처가 난 부위에는 약재를 이렇게 바름으로써 병 발생을 예방해 주어야 합니다. 또 이제 잎이 찢어지거나 없어지게 되면 균형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 농사에 지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잎의 재생을 위해서나 생육 보조를 위해서 연면 시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아예 쓰러지거나 뿌리가 드러난 그런 개체의 경우에는 빨리 세워주고 흙으로 덮어줄 뿐만 아니라 보조지를 설치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강풍과 폭우로 유실되거나 매몰된 곳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데를 보수하고 정비할 때 배수로도 꼭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 태풍이 과일나무에 참 치명적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좀 센바람이 강한 수종을 선택해서 재배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재배되고 있는 대추 같은 경우 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이제 맞춤형으로 대추 품종이 있으면 참 바람직한데요.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추 품종은요. 선발돼서 품종이 된 것이 세 품종이 있고요. 또 지역의 재래종들로 해서 골라서 지금 재배되는 것이 세 품종. 이 6품종이 주로 재배되고 있는데요. 이 품종들의 특성은 수량성이 좋고 당도가 높습니다. 즉 상품성은 좋은데 기상재해에 특별히 강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대추를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라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대추 주산지죠. 청도군인데요. 최근 다양한 판로 확대로 청도 대추의 명성을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매전농협에서 농산물 유통센터를 맡고 있는 이원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도는 미나리, 반시처럼 다양한 특산물이 많은 지역인데 최근 청도 대추도 대표 농산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특징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청도 대추는 씨 없는 감 청도 반시,
복숭아와 더불어 청도군을 대표하는 특산물입니다. 알이 굵고 균일하며 색깔이 밝고 대추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식재된 나무가 많아서 고목에서 생산되는 대추보다 더욱 맛이 달고 향이 강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맛있는 대추인데요. 최근 이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피해는 없을지 걱정입니다. 피해 상황 좀 어떤가요? 네, 최근 경북 지역에 많은 피해를 준 태풍인 타파로 청도 대추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평균 10에서 15% 정도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평작보다 개실률이 많은 한 해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년자 수준은 되고요. 작황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많은 피해를 받지 않았다니까 정말 다행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청도 대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청도 대추를 위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2016년부터 대추 판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하던데 어떤 좀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네, 청도 대추는 타 지역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비교적 낮아서 대부분의 농가가 시장 상인을 통해서 판매를 해왔고 그 상인들의 주도하에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생산 물량이 과잉되어 왔고 출하처가 다양하지 못한 현 상황을 개선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보고자 우리 농협에서 판매처를 다각도로 모색하던 중 한국인삼공사와 건대추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건대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추 판매 사업을 본격화하신 이후에 눈에 띄게 좀 달라진 점이 있다 하면 무슨 점일까요? 우선 실적 면에서는 2016년 첫 납품 물량 15톤을 시작으로 2017년 25톤, 2018년 60톤을 납품하였고 금년 2019년에는 90톤의 계약 체계를 완료하여 올해 중으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납품 농가의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 및 농가 소득 증대 기여는 물론이고 납품차가 분산되면서 일반 생산 농가 또한 수치 가격 증대에 간접적으로 기여가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청도 대추의 농가와 시장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인삼공사 납품을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PLS 제도를 우리 대추 농가에서는 이미 조기 시행하여 경작하고 있었고 농약 잔류검사 수분 등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안정적인 판로와 가격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며 현재는 고품질 청도 대추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납품처 또한 이런 농가의 노력과 청도 대추의 품질을 인정하여 계약 물량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판로 확대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우선은 청도 대추의 우수성을 꾸준히 증명하면서 기존 거래처인 인삼공사의 납품량을 점점 더 확대할 예정이고 비가림 시설로 조기 생산되는 물량을 도매 시장 등으로 출하를 유도하여 높은 가격을 수출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도군 등 지자체 관계기관과 해외 수출에 대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수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수출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청도 대추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부터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고품질 대추 생산을 위해 꾸준한 농가 교육과 지원을 할 예정이고 더욱더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하여 모든 대추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넘어서 또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 대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청도 소식 자주 전해주시고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이맘때 대추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병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네. 예방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대추에서는요 기상재해와 관계없이 네. 가장 심각한 병이 빗자루병입니다. 예. 네, 이것은 대추에만 발생하는 아주 중요한 병인데요. 네. 이것은 평소에 예방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고요. 이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온 후에 발생하는 역병이 있는데요. 이 역병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흙에 의해서 병균이 튀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가지를 약간 높게 유도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온 다습할 때 발생하는 탄저병, 또 녹병이나 입마름병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요맘때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병에 걸린 가지를 즉시 제거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네. 이제 약제 방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과수의 경우에는 적어도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3번에서 5번 정도를 뿌려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제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과일 대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집중 분석 나우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대파입니다.
네, 오늘 파 347.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332.7톤 들어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4.65톤 더 증가했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399원, 최고가 1,600원, 최저가는 1,3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1,474원이었던 평균가 어제보다 75원 떨어지면서 1,39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계속해서 낮습니다. 자, 지난해 이맘때는 뭐 한 3,000원까지도 시세가 나는데 보시다시피 올해 이 기간에 가장 높은 가격이 2,064원으로 지난해보다 확실히 낮은 가격을 알 수 있고요. 오늘 가격도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양구군의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습니다. 최고가 1,620원, 평균가는 1,511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쪽파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1,904원이네요. 최고가 46,000원, 최저가는 38,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41,904원인데요. 어제보다 오른 가격이죠. 5,747원 더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또 비교해 봐야겠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역시나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쪽파 같은 경우는 대파와 달리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9월 16일 5만 원대 시세 형성하면서 지난해보다 높게 형성이 됐고요. 오늘도 역시나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예산군의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네요. 자, 최고가 62,000원, 평균가는 37,90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오늘 가락동에 살펴볼 집중 작물은요, 제 옆에 매운 향을 지금 풍기고 있는 바로 대파 소식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상태로 대파 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현재 이 시간 대파는 80% 정도 반입된 상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경매 상황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건영 부장입니다. 예. 아니, 제가 또 이렇게 또 님님님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경매사님. 네네네네네네. 대파 분위기 좋아요. 아, 썩 좋지 않습니다. 안 좋아요? 예. 아니, 이제 사실 제가 먼저 지금 소매 아까 소매동에 좀 넘어가서 전반적인 좀 소비 분위기를 봤는데 네. 태풍 이후로 좀 주춤할 법한 소비가 네. 좀 살아나고 있다 했는데 대파 경매 분위기는 다른가요? 조금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주민들의 매기가 경기 전체가 안 좋기 때문에 아직 저 추수 이후로 잠시 시세, 반짝 시세를 살아난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약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짝해서 명절 이후에 좀 태풍 영향으로 소폭 좀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좀 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경매사님, 날씨가 서늘해지긴 했지만 경매사님 오늘 너무 따뜻하게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 오늘 덥습니다. 예, 그러니까 벗으시죠, 이렇게 덥게 땀을 흘리시면서. 자, 전반적으로 지금 양을 체크해봐야 될 텐데 이 경매 분위기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그날 들어온 반입량이잖아요. 네, 오늘 한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봐서 오늘 270톤, 280톤 정도 들어온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가락시장에 지금 현재 반입된 양은 주 기준 해가지고 270톤에서 300톤 정도가 꾸준하게 반입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양이면요, 지금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지난주하고도 좀 비슷한 양이거든요. 예, 지난주하고 비슷한 양입니다. 네, 비슷한 양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시세는 좀 어떨지, 왜냐면 뭐 경매 분위기 안 좋다고 먼저 짚어주셔서 시세는 오늘 어느 정도 지금 경매가 형성한 상황이에요? 뭐 현재 평균적으로는 1,100원에서 1,400원 시세가 평균적인 시세가 보이고요. 최상품 시세가 1,600원 선입니다. 또 오늘 금요일장이 해가지고 장세가 크게 좋지 않고 약세로 생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시세가 좀 약보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작년 이맘때죠, 경매사님? 작년 이맘때 시세하고 좀 뭐 오늘 시세를 좀 비교한다면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이 시기에는 추석이 현재 이 시기에 끝나는 시기입니다. 추석이 끝나는 첫 주기 때문에 상당히 시세가 강세로 형성되었습니다. 최상품 시세로는 2,500원에서 2,800원 선이 형성됐었고요. 평균적으로 1,500원, 2,000원 선으로서 현재 올해 지금 시세가 작년 한 60% 선밖에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최고가 뭐 2,000원 중반을 훌쩍 뛰어넘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최고가 얼마까지 올랐어요? 1,600원, 600원, 700원 선이 평균 최고 상품 시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차이를 확연히 보입니다. 지금 뭐 시세는 작년 기준 한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산지에서는 아이고 작년만큼만 나와주면 좋으련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작년은 이상 기후로 인해 상당히 날씨가 더운 관계로 물량이 적어가지고 상당히 강세를 형성되었었고요. 지금 현재도 사실은 시세가 조금만 더 받침이 돼가지고 1,300원, 1,500원 선만 꾸준하게 해준다면은 농가들도 좀 상당히 그래도 큰 만족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세는 유지됐다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절대 이제 대파가 좀 1,500원 밑으로 좀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교매사님. 그래서 좀 더 경매에 좀 힘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그 노지하고 이제 하우스 대파 작황 상태가 좀 확실히 다르거든요. 네. 지금 현재 하우스는 뭐 거의 물량이 많지는 않은 상태고요. 노지는 기후의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우천이나 바람에 약한 상태고, 그다음에 시설 하우스는 전체적으로 인위적으로 작물이 균일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품의 균일성이나 그것도 관리의 차원에서 상당히 하우스 대파들이 우수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하우스 대파가 좀 더 좋은 시세를 받는 게 사실이고요. 네, 품질면 좀 뛰어나기 때문인데 교매사님 전반적으로 지금 뭐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제 본격적인 정말 가을이 이렇게 성큼 다가와 있는데요. 이 대파도 역시 좀 월별 동향이 달라. 왠지 좋은 시세 받을 때와 또 시세가 왠지 좀 뚝 떨어질 때 확연히 차이를 보이거든요. 네. 현재 사실은 대파가 연중 월별로 뭐 물론 해마다 기후적인 영향이나 상당히 수요 공급에 따라 시세 틀리지만은 대체로 4, 5월 달에 전라도적 대파 끝나면서 쫑이 올라오면서 물량들이 대량으로 입하될 때 시세가 대체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하절기에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게 대파의 주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은 가을이 끝나면서 9월, 10월 중순 넘어서는 상당히 태풍의 영향으로 쓰러진 대파들 때문에 물량이 확연히 줄어들면서 시세는 강세로 올라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대로 아무래도 양이 가장 많이 성수출하되는 시기 이제 4월, 5월이 이때는 좀 시세가 좀 조금 떨어질 법하고요. 하절기 때 좀 좋은 시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교매사님 다음 주 좀 경매 흐름은 좀 어떻게 이어질까요? 다음 주도 아마 사실은 다음 주에 태풍이 다시 온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농가 여러분들도 비피의 배수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우스는 혹시 날아가지 않도록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상당히 꽁꽁 동여매가지고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초에는 시세가 조금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주말로 가면서 시세가 약세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개천절 이후로 주말로 또 비가 오면서 마진량이 대폭 줄어든다면은 주말에도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지금 시세 상승의 여지는 아무쪼록 지금 비에 대한 영향을 톡톡히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이맘때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또 이제 좀 태풍이 지금 올라온다 좀 이야기가 지금 전에 들려오고 있는 만큼 우리 농산물들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 좀 물 빠짐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좀 이런 준비만이 또 제시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우리 농산물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경매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상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계속해서 대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대파 농가에 좀 어떤 피해가 있었을까요? 네, 마지막까지 계속 무거운 말씀을 드려야 그렇습니다. 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앞에는 우리가 제주도에서 작은 식물들을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제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의 경우에는 대파는 지금쯤에 이제 다 컸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도 보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쓰러지는 피해, 즉 도복 피해를 가장 크게 받고요. 이번 태풍에도 역시 대파들이 쓰러진 농가가 많았습니다. 또 강풍으로 잎과 줄기에 상처가 날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병이 감염되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고 그럼으로써 제값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고요. 또 많은 양의 비가 와서 침수가 되거나 물빠짐이 나쁠 경우에는 생육이 정화되기 때문에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고 2차적으로 병해까지 받을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빠른 그런 필지를 정리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좀 대파는 어떤 병이 발생하기가 쉬운가요? 네, 작은 식물보다 이제 큰 식물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발생하는 병도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을철 좋은 기에 대파에서는 잿빛 곰팡이병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노지보다도 시설 재배할 때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흑색
흑색 썩은 균열병과 녹병이나 녹음병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이제 태풍이 오게 되면 토양과 식물체에 수분이 많아지고 또 빽빽하게 심어진 대파 사이로 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양배추와 마찬가지로 녹음병이나 무름병, 역병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또 요맘때 해충의 발생은 상대적으로 이제 해충은 건조하고 날씨가 따뜻할 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걱정은 덜하지만 진딧물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고 또 진딧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병을 매개하거나 전염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진딧물은 계속해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파 병해충 예방법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도복이나 상처를 입은 그런 대파의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먼저 배수 처리를 해주셔야 하고요. 토양 수분을 낮출 뿐만 아니라 군락 내에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그런 환기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차라리 즉시 뽑아내고 제거해 주는 것이 병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네. 필요할 경우에는 전용 약제를 활용해서 적절하게 방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자, 올해 태풍으로 피해가 큰 지역일수록 내년 농사를 또 잘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좀 내년 농사를 위해 밭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내년 농사뿐만 아니라 네. 금년 농사를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쓰러진 식물체는 바로바로 세워주셔야 하고요. 네. 또 이제 배수 체계를 잘 정비해서 뭐 지금도 태풍의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폭우와 강풍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실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끝으로 병 발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있어서는요, 먼저 입영되거나 문제가 되는 식물체를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차라리 병원균이 토양에 남아있을 우려가 크거든요. 이럴 때는 연작을 하지 마시고 다른 작물로 수년간 바람직하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윤작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태풍이 지나간 후에 병해충을 예방하고 또 적절하게 토양을 관리하는 법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참고하셔서요,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2,720원, 최고가 3,160원, 최저가는 1,78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27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고요.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989원이네요. 최고가는 4,260원, 최저가는 2,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213원 떨어졌습니다. 사과 홍로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9,270원입니다. 최고가 26,600원, 최저가는 7,900원에 판매됐는데요. 어제보다 122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자, 계속해서 방고구마도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818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6,330원, 최저가는 3,600원을 기록했네요. 어제와 같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8,826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2,164원에 판매됐고요. 이어서 돼지 목살은 2,129원에 판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5,079원에 판매됐네요.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좀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가장 중요한 건요, 경기권 밖으로 바이러스가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뭐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농가 행동 요령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준수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더는 숨어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없게끔 소독을 강화해서 위험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좀 최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문가들은 열병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축산인 모임은 좀 취소할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농장주 스스로 바이러스를 막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축산인끼리의 만남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양돈 농가에서는 당분간 일체 모임에 좀 참석하지 마시고요. 또 농장 출입대 소독 꼭 철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농민들은 태풍 때문에 힘들고 또 축산 농가는 지금 그러게요. 돼지열병 네. 때문에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피해 예방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좀 활용하셔서 피해 예방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조영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사과와 배추 그리고 돼지고기 관련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